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 발전에 도움이 될 참 공약들,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잘 담아내지고 있을지요?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이분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남 시민재단 상임이사십니다. 이정일 박사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의 좋은 말씀 듣기로 하고요. 바야흐로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야 각 정치권의 경선 열기가 뜨겁습니다. 약간의 속도 차이는 있지만요. 세 분께서 언론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주위 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바라보고 느끼는 경선 과정 어떠신지요, 김 처장님? 예, 그 여당이나 야당의 핵심 전략은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왜 정권 교체가 되면 안 되는지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했고 어떤 게 부족했다. 근데 이걸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후보들이 경선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고 단순한 서로 간의 비방전만 남은 상황인 거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거꾸로 왜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향후 5년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정부에 대한 문제 지적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아직 뭐 경선 초기이고 하다 보니 좀 그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상태만 보면 과연 미래는 없는 여야 모두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7개월 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정책에 집중하기보다는 곁가지 쪽에 혹은 싸움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읽혀지셨습니다. 성 처장님요.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는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경선의 과정에서 과연 시민의 참여 방식이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는가.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 요구, 그리고 시민의 어떤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소비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해서 반영되는지, 그리고 또한 투표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책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시민들의 경선 과정,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언론의 보도도 마찬가지로 경마 이런 식의 보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시민들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는 경선 과정부터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그런 경선 과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그렇게 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군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 과정이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언론의 또 경마식 보도는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이 박사님. 예.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이제 뭐 경선 초기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이제 경선 레이스가 좀 어느 정도 좀 가동되고 있고 또 이제 국민의힘 등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경선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데 아직은 뭐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구체적인 이제 정당들의 이제 뭐 대선 후보군의 어떤 구체적인 뭐 공약이라든가 방향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뭐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적어도 이제 충청권 아니면 충남 우리 지역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좀 저희가 지역의 우리 주민의 삶의 어떠한 방향들로 이런 경선이 혹은 대선 후보의 선출 과정들이 우리와 어떻게 밀접하게 진행되는지는 공약이나 이제 이분들의 어떤 이야기 또 그 지역 행보들을 통해서 충분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과정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주민들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요즘에 정치적 효능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내 삶에 보탬이 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 공약들로 잘 담겨지길 바랍니다. 세 분께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특히 총선도 그렇지만 대선을 보면 충청권의 민심을 보면 바로미터라고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개표를 해봐도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에서도 충청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한 후보가 대선의 영광을 차지하는 그 공식 혹은 관행이 성립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 처장님? 그동안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그 여당 그 영남이나 호남과 다르게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이 있었는데 사라졌고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 같은 경우도 그런 후보가 없다 보니 쉽게 얘기해서 중도층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끝까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있지 않다 보니 이 마음이 어디로 쏠리느냐가 말 그대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재밌는 건 대전 같은 경우도 인구 구성에서도 그런 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보면 영남, 호남, 그리고 대전, 충청 출신이 3분의 1씩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의 승패가 그대로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의 승패로 이어지는 게 아니었나. 그거는 이번 그 대선에서도 비슷한 영향을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은 질문이라 공교롭게도 세 분께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송 차장님. 네, 예전에 보면 이제 그 형제가 많으면은 가운데 이제 끼어 있는 자식은 그냥 묵묵히 부모가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이제 자기 역할들을 해왔던 어떤 그러한 충청권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세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본인들의 요구나 이런 거 주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청권에서도 이제는 캐스팅 보트를 하기는 하지만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서 실리적인 어떤 그런 투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또 이제 다가오는 세대에서 충청권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새로운 세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뉘앙스일 수도 있다는 네. 점을 살짝 짚어주셨고요. 이 박사님. 과거에 이제 지역주의 타파 혹은 뭐 이런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충청권은 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뭐 이런 의미들이 좀 많았었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캐스팅 보트를 확고히 쥐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 안에서 충청권의 이제 이익을 담아내는 이것 자체가 이제 선거 과정의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 끌어당기는 뭐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박사님이 오히려 캐스팅 보트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빌공짜의 공약이다라는 말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각 후보들마다 이제 특히 지역에 걸맞는 공약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표를 얻기 위한 그냥 헛공약 아니냐 이런 불신도 많이 팽배해 있는 상태인데 내년 대선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2022년입니다. 이 빌공짜의 공약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뭐 정치권, 언론, 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나 행태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성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뿌리가 얕으면 이제 잔바람에도 흔들리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뭐 지역에 있는 지지 모임들을 통해서 요구 사항이 수집이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검토하고 분석한 후에 이제 공약화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공약화하는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에게 그리고 그 자연과 인간에서 어떤 그런 삶에 지속 가능하냐 지속하지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약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심성 공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선은 그냥 해놓고 보는 그런 공약들이 아니라 그 공약이 그 지역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 거냐, 지속 불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걸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공약들이 좀 나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선심성 공약 또 대중 영합주의적 공약인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씀이에요, 김 차장님. 예, 맞습니다. 이런 걸 구분할 때는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이 말 그대로 빙급 공약이 되는 이유는 실제 하려고 보니까 이게 하기 어려운 거네라는 케이스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시민들이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데 예. 그럼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히지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공약들이 나오는 이유는 시민들에서 기반하지 않고 그냥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네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정리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이걸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방향은 무엇인지 이런 그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되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정당 후보만 갖는 게 아니라 지역의 공약이라는 건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똑같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정당은 다르다고 상관없습니다. 충청권 공약은 우리가 같이 만들어보자 이번에. 시민들을 위해서는 같은 공약을 내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성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걸로 오히려 승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있겠군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같은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모임이지만 지역의 현안과 그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여야 정당을 떠나서 같이 힘을 합칠 필요도 있다. 예, 맞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켜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챙이 우리 이 박사님. 다소 지금의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 좀 공허할 수도 있지만 이 경선 후보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공약을 이제 쏟아내는 현실 뭐 이런 것들을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뭐
지선, 총선, 대선 공약들이 막 혼재돼서 이루어지고 반복되는 현실이기도 한데 이런 지역의 의제들이 자꾸 드러내는 과정 자체가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들이 이제 이후 과정 안에서 수렴되고 또 정당 내에 정제되고 그 대선 후보군 안에서 이제 구체적인 공약으로 아마 집약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각 후보들이 이런 공약과 내용들을 지역의 의제들을 어떻게 이제 받아내고 있으며 어떤 이제 국정 철학과 가치들을 가지고 이거를 정제화시키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따라가 본다라면 지금의 과정은 뭐 아직은 뭐 아주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세 분을 모시고 아주 다각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보 경선이 마무리되면 이제 각 당마다 뭐 무소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선에 나서겠다는 각 후보들의 공약집이 나오게 될 거고 그걸 중심으로 더욱더 열기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지역의 현안과 가장 필요한 정책들을 그 공약 안에 담아내려면 그야말로 총력적인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시점이 될 텐데 그때까지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세 분 각자 학계 또 시민사회계에서 오셨는데 아까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바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서 역할하는 것이 우리 바로 시민사회계가 아닌가 싶어서 어떤 움직임이 있고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 차장님. 예, 솔직히 지역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나 총선보다는 지방선거에 대한 더 관심이 많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고민할 것, 디테일하게 들어갈 부분도 많고 현실적인 것도 많다 보니까요. 근데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대선과 지선이 겹치다 보니 두 개를 충분히 묶어서 같이 할 수가 있겠다. 특히 지방선거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 정부의 정책과 그 맞물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전의 교도소 이전 문제라든지 도청 부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 지원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묶을 필요가 있겠다는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좀 고민하는 건 이 과정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가. 공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 그대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공약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토론을 해서 정책을 말 그대로 정당의 후보들에게 관철시키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좀 제일 좀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송 차장님. 네, 세종은 이제 그 세종시 앞에 붙는 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고 하는 그런 모토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종시 이제 시민들에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풀뿌리 자치라고 하는 거에 어떤 파일럿 도시라고 하는 거를 좀 세종시에서 한번 구현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세종시는 좀 그런 게 가능한 게 단층제입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게 없이 읍면동이 바로 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도농이 같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체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자치분권 특별회계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주민자치를 독려하는 어떤 그러한 제도나 예산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실은 근데 이게 제도나 이런 걸로 아직 그치고 있고 공허하죠.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어떤 주민 자치와 관계되어 있는 거는 체감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풀뿌리 자치라고 하는 거를 세종시에서 파일럿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좀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법적 근거로 마찬가지로 이제 시민사회 3법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개정과 제정 이런 걸로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3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하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그다음에 기부금품법 이게 세 가지가 기부금품법이라고요. 기부금품법. 네네네. 네. 이거 이제 개정에 관련된 건데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한 이후에 시민들의 어떤 그런 자치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세종시에는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풀뿌리 자치 어떤 그런 파일럿 도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약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세종만의 특별화된 네.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시고 있는 노력이고요. 보니까 뭐 학계 각종 이 박사분들 또 전문가분들이 이제 각 캠프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박사님? 잘 이론적인 것을 실천의 현장으로 담아내는 그 노력 예.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그런 텐데.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밝게 되는데 지금 일단 그 시민사회 중심 안에서도 그 시민사회 영역은 뭐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또 특히 이제 다 특화된 영역들이 있고 아마 이 선거 과정 전 국면 안에서 시기적절하게 또 이제 의제들을 아마 제안하고 공약화하는 작업들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지금의 이제 대선
공약들이 이제 대부분을 보면 이게 좀 거창하게 어떤 이제 국가 의제를 좀 제안하거나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을 좀 놓고 이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좀 쪼아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은 아직 이제 과정은 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균형 발전 정책들 혹은 다른 말로 지역에서 보면 이제 개발 정책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국민이나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바라보면 그것들이 이제 국가 균형 발전 혹은 지방분권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국정 의제 안에서 이게 세부적으로 설계 들어가고 어떤 매개고리를 통해서 지역 의제들이 이제 맞물리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돼야 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빠진 상태로 지선이나 총선에서 흔히 얘기하던 무슨 개발 공약처럼 이제 비춰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잘 공약화되고 대선 후보 혹은 그 관련 정당의 내부에서 어떻게 이제 국정과제로 잡아내겠냐 하는 과정들이 이제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시민사회 역할 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 정치사회나 이제 정치와 시민사회와 뗄래야 뗄 수는 없는데 일단 변화를 추구한다는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권력을 좀 쥐고 아니면 권력을 통해서 이거를 푸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도덕성과 지역사회의 어떤 현장성과 헌지성 속에서 이제 시민사회 영역들이 이것들을 풀어가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민사회들이 이제 중간 역할 안에서 이것들을 좀 검증하는 단계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국민들의 말씀 또 시민사회의 의견 거기다 또 전문가의 식견을 잘 조합한 좋은 정책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재탕, 삼탕, 사탕, 사골 공약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살짝 이렇게 비슷한데 바꾼 버전도 있고 최근에 현재까지 보신 것 중에 우리 지역에 특화된 눈에 띄는 공약이나 좀 참신한데 차별화된 공약이 있으면 몇 가지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김 차장님? 솔직히 대전 같은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대전에 한해서는 각 지역 대표하시죠.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 재탕되는 예를 들면 4차 산업특별시 관련된 거는 지난 대선에서도 그 모든 정당이 다 공약으로 걸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또 4차 산업특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4차 산업특별시가 4년 동안에도 안 돼 있나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목표 지점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전 오히려 이번 대선에서는 그걸 얼마나 구체화시키느냐. 쉬운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쉬운 정책이 아니다 보니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인지 정부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자치단체에게 어떤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구체화시켜서 공약으로 가져오느냐. 오히려 공약 이름은 똑같다 하더라도 디테일을 얼마나 잘 짜느냐가 시민들이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차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4차 산업특별시 완성이라는 거는 단기간의 과제는 아니라 사실 10년 이상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네. 공약인데 이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도입 단계, 전개, 발전, 심화 네. 이런 거 좀 알려줘야 우리가 되고 있구나를 알 텐데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부터 해서 바이오 다양한 것들이 예를 들면 여기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건지 예. 아니면 그에 걸맞는 지원 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아니면 연구단지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든지 구체적인 것들은 좀 보여야 된다는 건데 솔직히 너무 보이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가시적으로 구체적이게 또 그렇죠. 목표 지점은 분명히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것들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좀 차별점을 찾는 네.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중요한 네. 시대가 됐습니다. 네, 송 차장님. 세종시는 너무 우려낸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거가 우선 너무 그야말로 장기적 과제라 네, 나오는 건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눈에 띄어야 되는데 눈에 띄지 않는 공약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자라는 아이들 세대가 첫 세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 본인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후 변화와 관계되어 있는 건데 보면은 현재 이제 아직은 경선 중이긴 하지만
환경이나 기후변화 관련된 그런 공약들이나 정책들이 눈에 크게 띄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지금 충남에서는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뭐 전국에 있는 반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로 영향을 받고 있고 충남 분들은 더 힘드시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탈석탄 시기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환경적인 얘기들에 대해서는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진짜 이 코로나 시대 또 각종 기후 위기 상황에서 환경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고 기후 정의라는 말까지 등장하는 시대에 아마 각 캠프에서 준비를 하시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빠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충청 시민사회단체는 안 오셨지만 그래도 충남 시민재단의 일원이시기 때문에 이 박사님, 충남이야말로 석탄 화력발전소 이렇게 마감을 하고 다른 대안을 찾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애써 오신 거 아는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고 눈에 들어오셨는지요? 현재. 예,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성 차장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연동해서 일단 우선은 충남 또한도 이제 차별화된 공약이나 뭐 주목할 만한 공약은 그다지 아직은 좀 없습니다. 이미 계속적으로 지선과 총선 뭐 이 과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내용들이고 예. 이 공약들이 계속적으로 좀 대선 국면 지금의 대선 국면에서 재탕 삼탕 되는 부분이 이제 평가죠. 그만큼 이전 시기에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 가능하지 않았고 실천들을 좀 이행하지 못한 그 결과물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다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지선 국면 안에서 이제 부각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돼야 될 거는 과연 지금까지 특히 이제 현 문재인 정부와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이 어떤 여권에서의 이제 국가균형 발전이라든가 자치분권 뭐 이런 어떤 그 공약 이행에 대한 정도 또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검토 평가되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경선에서 이제 본선 국면 안에서 또 야당의 이제 그 경선주가 나오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아마 평가되어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부분의 이제 개발 공약들 혹은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국가 위주로 있는 균형 발전 정책들이 이야기되는 와중에 그 다른 영역에서의 어떤 지역에서 공약들이 갖는 어떤 미스매치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기후 환경 변화 속에서 탄소 중립을 주장하고 광역도나 이제 국가 정책 안에서도 이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지역에서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뭐 공항을 또 새롭게 만들자고 한다든가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미스매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조율해내고 조정해 나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공약 속에서 구체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현재 대선 그 경선 과정 안에서 후보자들이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고 또 유권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약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도 엑셀을 밟다가도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상반된 것 같지만 충남 공항 같은 경우에 우리 서산 민항 많은 도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또 개발하다 보면 탄소 중립에는 위배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에서 국민 눈높이에 그 정도까지는 조화롭게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그걸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논의들이 이제 막 지역에서 분출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충돌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발전소 이제 조기 폐쇄를 통한 우리 이제 정책들이 이제 충남도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또 역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제 지역의 상황들 또 어려움들이 동시에 좀 맞물려 진행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광역 단위나 지역 단위 의제로서 이제 국한되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죠. 이게 국가적 의제로서 이제 드러내고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구체적인 방향들이 있지 않으면 이게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런 그 충돌 지점들도 명확하게 그 대선 국면 안에서 이제 검증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정치권과 이제 각 지역 정치권은 조금 기류가 다릅니다만 어쨌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각 대선 후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 차장님, 세종이 계속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는 있죠.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행정적인 안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정책적인 접근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여야의 셈법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흠집내기 용으로도 사용되는 것 같은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행정수도 완성을 더 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공약 어떤 것들이 눈에 띄시는지. 얼마 전에 이제 사진전을 아직 끝나지 않은 삼성이라고 하는 사진전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2004년에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받고 2010년도에 세종시를 이제 수정안 이러면서 2012년도에서야 출범이 되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행정수도로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세종의사당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변곡점 이것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시민들과 그다음에 충청 그다음에 뭐 전 수도적으로도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은 지금 여와 야의 어떤 그러한 정쟁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다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진행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예산 147억이라고 하는 예산도 받아놓은 상태인데도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어떤 국회 세종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이후에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데에서 세종시의 어떤 그런 정상화하는 데에서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가 돼야 되는 이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세종이 행정수도 완성이 되면 인접한 형제자매 도시인 대전 또 둘러싸고 있는 충청 그 옆에 충북까지도 동반성장하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는 것인데요. 대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게 한 번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단계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는 분명히 국회법 처리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해야 되는 단계를 하지 않고서 다음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소속 후보가 아닌 이상 대통령 후보들은 정당의 후보잖아요. 예. 그리고 정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같이 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니탄니탄 할 게 아니라 이런 것 하나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국회법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예.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하면 어떤 국민이 그걸 믿어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아마 다음 대선 그 공약 자료집에도 정당을 막론하고 그 행정수도 완성, 균형 발전은 다 나올 건데 이런 상태에서는 시민들이 절대 믿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다른 것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모든 지역공학도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예. 거죠. 이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정치행위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답도 있는데 이걸 풀어낼 소통 능력이나 협상력, 정치력 그리고 실행력이 없다는 게 우리 국민들로서는 답답한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 중에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 그래서 이번 선거 국면에 우리 유권자들이 명확하게 좀 바라볼 지점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이라는 측면은 이미 법 제도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의제화된 지 오래됐고요. 예. 또한 최근에 벌어졌던 지금 말 그대로 국회 세종시 의사당 건립 관련해서 돈도 마련돼 여야가 합의가 돼 이미 또 그래서 하기로 했어. 근데 결국은 막바지에 그 국회법 그걸 개정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무산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정치나 정당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좀 많이 들어요.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결국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 결단과 또 행위로서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 그 지선이나 대선 과정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뭐 유권자들의 심판들을 좀 받아내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
그럼 여야 간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예. 합의된 부분들이 이 실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과의 약속 안에서 이건 엄청난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중부권 메가시티가 화두가 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중부권을 신수도권으로 만들겠다. 메가시티에 80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그랜드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 이런 이제 후보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중부권,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필요성, 또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공약에는 어떻게 담겨지는 것이 가장 그래도 현실성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 차장님. 예.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를 좀 만들어 보겠다. 각 충청권의 4개 자치단체들이 각자 도생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 상생 발전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그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메가시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좀 더 너무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메가시티는 그냥 우리 메가시티요라고 해서 메가시티는 아니잖아요. 그에 걸맞는 행정 제도적인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행정 통합까지도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순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단계는 여기까지 갑시다. 그럼 그 단계 중간중간에 어떤 걸 하겠다라는 게 필요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저는 메가시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좀 정서적인 일체감이 없다는 부분을 좀 꼽고 싶어요. 예.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서로 간의 정체성이 좀 많이 다르게 인식한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그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순위고 그 다음 단계에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 게 충청권 광역철도인 거잖아요. 예. 그런 이제 인프라를 깔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행정 통합까지 그래서 지역의 4개 그랜드 메가시티를 제대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비전을 좀 명확히 세우는 게 저는 1번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단계를 밟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근데 당연히 그런 것에 시민들이 동의하는지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는 게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의 역할이 또 우리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메가시티가 갈 길인 것은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종 씨에서 보시기에. 제가 이제 세종에서 눈 뜨고 그다음에 공주 가서 수업 듣고 그다음에 청주에서 커피 마시고 대전에서 저녁 먹었던 하루의 일과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광역 생활, 경제 생활하고 생활권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뭐 눈에 크게 해서 메가시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삶들을 아마 충청도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차장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오히려 이거는 저희는 시민들에서는 더 빠르고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상황들에서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대전 따로 성주 따로 뭐 충북 따로 세종 따로 해서 이렇게 다 그렇게 각계로 다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인구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여러 가지 면에서 메가시티라고 하는 같이 공동의 어떤 그런 광역의 생활권을 같이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시대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의 성숙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철도라든지 아니면은 이후의 행정까지 차근차근하게 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것.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메가시티가 완성이 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박사님. 예, 하여튼 뭐 요 주제만 따로 떼도 뭐 여러 차례 아마 논의가 진행돼야 될 때인데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거시적인 현안이고 이제 좀 내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문제를 좀 보면은 메가시티가 왜 필요하고 제한됐는지에 대한 이제 맥락들을 좀 보면 역시 이제 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이 좀 됐고요. 또 뭐 현재 이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기존의 행정구역이나 이제 행정 체계로서는 이것들이 많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들을 좀 추구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다. 뭐 이런 어떤 과정 안에서 이 분권 가능한 광역 단위의 이제 큰 공간 단위 구성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하는 뭐 이런 어떤 주장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초기에 아주 논의 과정들에 있고 다양한 아마 좀 풀어야 할 또 공론화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거시의자라서 두 번째는 이제 광역
발전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광역적 자립적 발전을 위한 어떤 이런 메가시티 구상이 갖는 어떤 의미나 또 기존에 계속 이런 부분들을 주장해 오면서 해왔던 그 전략이나 정책들이 계속 있어요. 뭐 이것들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든가 뭐 광역 철도망, 이 동서쪽에 있는 광역 철도망 구축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 현재의 뭐 경제수도까지 완성이 되기 어렵다 하는 판단하에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나 또 대안으로 좀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전략 차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그냥 넘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또 공론화할 과정도 많은데 어찌 보면 이 상향식 제안들 속에서 이 뭐 범충청권 단위 안에서도 깊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이제 도전과 기회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이 메가시티 구축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뭐 부울경 또 호남 다 상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없으면 현실은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실제로 대구 경북이 제일 빠르죠. 그래서 대구 경북은 그래서 몇몇 이제 행정기관들을 좀 통합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예. 연구원 같은 경우 이제 대구 경북 연구원을 통합했던 케이스고 장기적으로 행정 통합에 대한 얘기까지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 개를 그 자치단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법이 있어야 되고 행정체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메가시티들을 뭐 부울경, 뭐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그리고 충청권까지 각 지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법들을 이제 같이 만들 필요도 있겠죠. 예. 조금씩 짚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대선 공약에 꼭 담겨져야 될 현안들 뭐 이것만으로도 1시간짜리 주제라서 각 지역별로 요거는 이렇게 필요하다. 조목조목 한 두세 네 가지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종부터 한번. 네, 저희는 뭐 잔악계나 행정수도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이 완성.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세종의사당 와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간명합니다. 대전 어떻습니까? 오래된 숙제하고 새로운 숙제 두 가지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오래된 숙제는 하나 이제 충남도청 그 부지 활용 이거는 이제 원도심 활용과도 이제 그 같이 맞물리는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꽤 오래됐거든요. 그 17대 대선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풀리고 있지 않는 문제라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법을 낼지 더해서 대전 그 교도소 부지를 이전한 부분도 같이 이 두 가지 오래된 숙제가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숙제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4차 산업특별시라고 얘기하는 대전의 특색이 있는 그리고 대전의 이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 건가. 실제 내용을 좀 채워야 된다. 라니 오래된 거 그리고 새로운 비전 이 두 가지에 대한 정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구호만 요란할 게 아니라 좀 착실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이 박사님. 뭐- 충남 상임재단 저 이사시니까 네. 충남권 좀 반영해 주십시오. 충남 뭐 하여튼 지금 핵심적으로 이제 뭐 정부나 이제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이제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죠. 예. 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지금 무늬만 그 혁신도시 지정된 부분들을 좀 완성하라. 이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의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과제 늘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4개 자치단체 장들이 뜻을 모아서 대선 공약에 잘 현실화시켜서 반영하자는 취지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한번 세 분께 교통에 관한 것, 또 범충청권 지방은행 설립하자는 얘기도 이렇게 있어서 더 실현 가능하게 담기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에 관한 김 처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광역철도망은 뭐 메가시티의 아까 이제 기본이 되는 그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메가시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충청권이 그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활권을 연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기본 틀이 되는 게 충청권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 지난 17일이었죠. 그래서 그 대전에서 그 청주까지 이어지는 그 국가 그 광역철도 계획이 1차로 발표돼서 예.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첫 발을 띄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다음 정부에서 얼마나 더 그 크게 좀 반영할 수 있느냐가 메가시티든 상생발전이든 가는 제일 기본적인 발자국이 될 것 같습니다. 가수원 논산 있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 어떻습니까?
가수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는 좀 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활용할 건지 예.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 연결을 할 건지는 좀 더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강호 동이 아니라 강호 축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약자가 굉장히 많은데 강원, 호남, 충으로 하면 강호 축이 있어서 충자 어감이 좀 안 좋을까 봐 강호 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강원, 호남, 충청을 잇는 이 교통망 구축 이것도 꼭 필요하겠죠? 실현 가능성 한번 짚어주시죠, 이 박사님. 이제 이게 그 충청권의 이제 3대 현안들 보통 이제 주의 주장들을 많이 했었고요. 문제들. 그래서 핵심적으로 지금 어차피 이제 중원 영역들이 강화되고 발전돼야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 이제 구체화되고 완성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범충청권 뭐 예를 들어 메가시티 구축이라든가 뭐 등등들이 한꺼번에 이제 맞물려 있는 정책들이라 굉장히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예,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한반도 지형을 보면 강원도, 충청, 호남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죠? 예, 주로 이제 경부 라인을 추계로 했던 발전 그 컨셉에서 이제 상당히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동맥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성 차장님, 범충청권 지방은행 설립하자 예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뭐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거는 꾸준히 이제 양승조 충남도지사님께서 계속 내일 시도지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 자금이 여계로 유출되는 부분 그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 관련된 게 이제 인터넷 은행 뭐 K뱅크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뱅크라든지 해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런 은행의 시스템에 과연 지방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내갈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는 은행, 금융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걸로 좀 보는 것도 한편에서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여야 정치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고요. 한 달 후면 이제 추석 연휴에 접어듭니다. 코로나 시대라 예전처럼 북적북적 온 가족 친지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모이겠죠, 그죠? 예. 그 사이에 저희가 또 주요 이슈가 있으면 시시각각에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헛공짜 공약이 아니라 참되게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공약이 대선 후보들 후보집에 잘 담기고 그것들이 그 캠프에서 잘 반영이 되게 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저희 스튜디오에 오실 때 이 말씀은 꼭 해야겠다는 총평 마무리 말씀 삼아서 한 1분여 정도씩 이렇게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부터 한번 오늘 하고 싶은 말씀 다 담아서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 이제 오늘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낱개에 낱개 쪼개가면서 시민사회적 관점이라든가 다양한 관점들로 아마 재단에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선 이제 후보들에 대한 검증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한다는 전제들을 좀 하면서요. 일단은 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의 과제로 대안으로 지역을 이야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논의들이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지방 소멸은 이미 현실화됐고 또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제 불균형 문제를 넘어서 이제 이거는 국가적 위기 요인이다. 국가적 위기 요인을 좀 해결을 위한 방안이 뭐냐? 더 이상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는 어렵다. 예.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미래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결국은 지역 발전이다. 이런 어떤 그 명확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각 후보자들을 좀 판단하거나 또 우리가 공약을 좀 판단하거나 앞으로의 그 이제 경선 과정에 초점을 두고 볼 문제들이 좀 분명히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들을 요즘 빗대어서 많이 쓰거든요. 예. 기본적인 어떤 지역에 대한 이해, 시각과 접근 방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뭔가 중앙이 수도권이 뭔가 못 살거나 아니면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뭐 이런 관점들이 아니라
지역이 주체가 되고 아니면 지역이 중심이 되는 더 이렇게 아니면 지역이 주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수도권이 함께하는 예. 이런 관점과 시각이 분명히 우리 지역 안에서도 아니면 이 대선 국면의 이제 공약이나 선거 과정 안에서도 검증하는 과정에 하나의 잣대로 분명히 좀 작동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건 분명한 시대적 과제다. 이런 측면에서 유권자들 또한 또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인식, 또 지역인지 감수성을 좀 명확하게 살펴보는 것도 아주 낮은 차원에서의 이제 후보 검증 과정에 아니면 잣대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뭐 의견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네. 정 차장님.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국책 사업으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국책 사업에서 행정수도 그리고 그거에 나아가는 데서 한 분기점이 될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 부분에서 어느 정당에서 얼마나 어느 대통령 후보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자기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히는지를 가지고 시민들은 반드시 판단을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 차장님. 예, 이번에 4개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공약을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그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더해서 지금 국회의장단이 충청권으로 꾸려지는 건 처음이잖아요. 예. 그런 만큼 적어도 지역에 여야가 없다는 건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로만 끝낼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공동 공약을 만들고 우리가 더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차별성을 두는 충청권의 말 그대로 그 협력과 그 상생제 발전의 기본을 모습을 정치권에서 이번에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시민들도 단순히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그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묻고 참여를 요청을 할 텐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쳐다보고 판단하는 시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의 다양한 관점에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선거도지사, 지방의원들까지 주권자인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 쓰시는 대리인들입니다. 대리인들이 일을 똑바로 잘 하는지 우리 주인인 주권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중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